네, 2부는 좀 색다르게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국민방송 발뉴스 제6회 두 번째 꾸러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뉴스 형님 기자 이상호 인사드립니다. 네. 저 너무 신나서 지금 아무 정신이 안 들어요. 지금 머리가 혼란스럽게 막 사이코 같아지는데. 네. 여러분, 쇳개녀 각현합니다. 자, 드디어 쇳개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래 이런 모습이군요. 네, 원래 이런 모습. 네. 발루스에서 지성 담당을 하고 있는 피부는 건성 서혜성입니다. 정말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이런 말을 하라고 그러니 고문이군요. 네. 정말 너무나 잘해주고 계세요, 우리 서혜성 교수님. 그러니까 최고야, 최고. 나의 은교 서혜성 교수님. 좋습니다. 저희가 좀 빨리 진행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네네네. 이 지금 진행되는 노래, 네. 곽현아 씨 최근에 다시 인기가 되고 있는 신곡 같은 구곡 네. 사이코인데요. 요 노래는 잠시 뒤에 저희가 라이브로 직접 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요? 요 영상이군요. 네, 네. 잠시 뒤에 보시겠고요. 자, 곽현아 씨, 오늘 나 발뉴스 모르겠어. 6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네. 옆을 지금 쳐다볼 수가 없네요. 네. 자, 저희가 1부에서는요, 발뉴스 개소식 실황, 그리고 전단 재판 중계해 드렸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2부에서는 삼성 현재의 난, 유산 다툼, 법정 소송 저희가 또 실황 중계해 드리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 신곡, 구곡, 사이코 제가 또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자, 끝으로 3부에서는요, 국회를 뒤집어 놓고 있는 청와대 비밀 문건이죠.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제2탄 추가 보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청와대가요, MBC 노조 탄압을 주요 국정 현안으로 삼았다는 정말 강력한 물증, 또 저희가 충격적인 소식 한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또 3부의 대단원 저희가 마무리로 저희 또 발뉴스의 기둥, 발뉴스의 은교, 나의 은교, 나의 곽현아의 은교. 나의 은교 서혜성 교수님의 3분 직설도 여러분 기대해 네, 주세요. 까기 전까지는 3분 직설 어떤 내용일지 저희도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기다려 주시고요. 자, 곽현아 씨에 이어서 서혜성 교수님, 네. 어떻게 저희 발뉴스로 찾아오실 수 있는지. 발루스 편하게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오신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에게 전파라는 뜻입니다. 그 인터넷에 따따따 고발뉴스닷컴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슬레이스 하시고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고발뉴스 그냥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거기 있는 배너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너를 눌러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기 독자, 정기 시청자, 정기 청취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배너 눌러주시는 분들은 곽현아 씨를 혹시 만나거나 그렇게 그런 기회가 있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저희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8월 중에 네.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청취자들과 함께 밖에서 야외에서 만날 수 있는 저희가 쇼를 같이 한번 호흡하는. 쇼를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진짜죠? 요거 지금 저희가 3부에서 원래 말씀드리기로 했었는데 여기 3부에 선생님 말씀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건데 뭐냐면 여러분 배너를 누르셔야 초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너 우선 대상이 되겠죠. 네, 우선적으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삼성과 형제의 난, 이 천문학적인 차명 유산을 두고 벌이는 형제 간의 사투, 그 세 번째 재판 현장을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전남대 김상봉 교수님과 함께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근데 말이죠. 음악을 틀어놓고 뉴스 이거 뭐라 해야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시도 읽고 그리고 각현아 춤도 보고 춤도 보고. 네. 노래도 부르고 그런 걸 보니까 전 이게 뉴스 클리닉이다. 뉴스 클리닉? 혹은 클리닉 뉴스. 힐링 뉴스? 힐링 뉴스. 힐링 뉴스. 네, 뭔가 이렇게 고쳐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뉴스가 스트레스만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보는 게 뉴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재판도 중계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이런 다양한 카타르시스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없는, 그러니까 본 적 없는 고발과 눈물 그리고 대안이 치유가 있는. 그렇지, 치유와 대안이 함께 있는 뉴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희가 막 2시간 정도에 걸쳐서 대법정 466호 법정에서 한 300분에 달하는 참관인들과 함께 저희가 불꽃 튀는 삼성의 참여에 난 제3차 기일 재판 공판을 저희가 참관하고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 점점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법리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실질적인 거, 이를테면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유언장을 없앴다, 뭐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됐어요. 뭐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유언장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이건희가 삼성그룹의 어떤 경영권을 승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는 주장하는 게 선대 회장의 유지라는 겁니다. 이병철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유산을 분배하기로 했다. 예, 그런 분배하기로 했고 이제 그 삼남인 이건희가 삼성그룹을 그 경영권을 승계하라고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그것을 명시한 유언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 한 거야. 10여 년 동안. 그게 바로 이건희 씨 측 주장인데요. 우리 좀 내려가서 좀 조용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 수백 명 되시는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상봉 교수님 많이 지금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김상봉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김상봉 교수님 정말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중요한 얘기에 집중하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그럼 중요한 얘기하러 좀 조용한 데로 가겠습니다. 네. 자, 좀 조용한 곳으로 와봤습니다. 이거 서울중앙법원. 이건 뭐 TV에서 많이 보셨죠? 가정법원 막 나오고 그럴 때.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건희 씨가 이병철 아버지의 유서를 혹시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원고 측에서 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왜 이런 얘기가 소설에나 나올 법한 맞습니다.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희 씨의 아버지인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병철 이건희 이렇게 다시 할게요. 이병철의 유언장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이가 붓글씨도 잘 썼고 그거 충분히 남겼을 텐데 기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분명한 뜻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유언장을 남겼을 텐데 유언장이 없다는 겁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하니 이병철이 마지막에 작고하기 직전에 마음이 바뀌었다. 처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삼남인 이건희한테 경영권을 넘기겠다라는 식으로 공언을 했었는데 여기저기서 그런데 죽을 무렵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역시 그래도 장자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렇게 바꾼 유언장을 썼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원고 측의 오늘 새로 나온 주장 또는 추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봉 교수님 말씀 참 좋으신데 말씀 중에 저를 한 번씩만 이렇게 쳐다보셔도 우리가 좀 친한 사이처럼 보일 것 같은데 좋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음 기일이 벌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29일 수요일 2시부터 오늘 그 대법정 466호 법정에서 제4차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원고 쪽으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아버지 이병철 씨의 유지를 어겨가면서 그 주장이에요, 주장. 어떻게 삼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상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가 자명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이건희의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이 실제로는 이게 완전히 날림으로 된 거다. 아니면은 이게 무언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 오늘 나온 중요한 얘기 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런 주장도 했어요. 원고 쪽에서 이병철 회장의 유언장이 있었다면 소중하게 관리했을 거다. 삼성에서. 그런데 실제로 동아일보에 보면 유언장을 작성해서 변호인들한테 보관시키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자, 그런데 선대 회장의 뜻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희 씨에게 모든 걸 줄 의사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 타계 25분 만에 전 사장단 회의를 이건희 씨가 소집해서 자기가 후계자로 올라섰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빈소를 차리고 가서 상주 노릇을 해야 돼. 상주 노릇을 한 게 아니라 예. 25분 사람이. 만에 예. 전체 사상단 회의를 열어서 예. 자신이 후계자로 등극했군요. 예. 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일종의 찬탈이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테타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주장하겠죠. 뭐 예. 아,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 오늘 재판에서 나온 쟁점들 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원고 측 관제 담당자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어요. 예. 이거 이제 차명 자산은 관제 담당자에 의해서 이건희 씨만 알고 예. 관리가 됐다. 예.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떤 예.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지난번 이제 그 재판 때부터 그 당시에 10% 상한선 주식 소유 상한선 때문에 그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어하기 위해서는 차명 주식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차명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새로 들고 나온 어떤 증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주식을 그 위탁 그 뭐라고 이제 관제 담당자 예, 관제 담당자. 예, 그리고 예. 또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예, 예,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을 했죠. 재밌는 27, 건- 28호인데요. 예. 야,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누구누구 이름으로 이제 삼성 생명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거 내 거야 아니야 이거 왜 내 건데 이건희 거라고 우기냐라고 말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문제고 명예수탁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이게 이건희의 이 차명 주식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것인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게 증거라고 내미니까 재판부도 상당히 좀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죠.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상속재산 분할. 분할 합의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 다 이건희한테 몰아주기로 결정하자. 했다. 예. 뭐 이렇게 하기로 형제들 예. 간에 협의를 했다. 그리고 예. 그 증거로 예. 상속 분할 합의서. 합의서가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예. 그 서류를 증거로. 오늘 최초로 예. 피고 측이 제출했어요. 예. 근데 원고 측이 보니까 서명도 안 돼 있고 서명란에 그리고 일단 너무나 허접하다. 예. 예.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날짜가 죄송합니다. 빨리 말씀드려서 그래요.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공증도 받지 않았다. 안 돼 있어. 서명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합의 문서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피고 측에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죠? 순차적으로 예. 동의를 받았다. 예. 예. 어차피 그 내용 자체는 선대회장 때 참 선대회장 참 피곤하시겠습니다 요새 무덤 속에서. 그래 선대회장 때 다 합의가 되어 있었던 걸 끝난 얘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그 세무조사 때문에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 예. 증서를 예. 형식적으로 만들어 본 거지. 증거라고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또 한 입으로 증거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그것은 폼으로 갖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용이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으라는 건지 우리 보고 아니면 믿지 말라는 건지 사실 나와서도 좀 어지럽습니다. 그런 내용이 또 있었고, 야 오늘 뭐 이런 몰상식한 주장이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또 피고 측에서 논문을 잘못 인용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막 설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뭐 도둑놈 논리 이런 얘기했는데 PT는 진짜 그야말로 점점 도를 지금 이제 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김상봉 교수의 요점. 네. 쌍방이 뭐라고 말을 하든 여러분 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형제들이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부모가 사사로이 어떤 아내가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첫째 딸이 제일 예뻐 또는 막내 아들이 제일 예뻐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는 죽기 전에 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내 아들한테 내가 다 재산을 주고 싶다. 마음은 가질 수 있어. 가질 네,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논점, 그냥 결정적인 논점이 무엇인가 하니 뭡니까? 그 주관적인 부모의 의지는 법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엄마 상속- 아빠가 예. 확실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예.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법적인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피고 측의 입장은 그 분배의 비율을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그룹 전체라고 하는 재벌 기업을 그 경영하기 위해서 그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한꺼번에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상속 비율을 무시하고 이건희한테 전부 다 주었다라는 거고 그것을 다른 공동 상속인들도 동의해 주었다라고 하는 건데 공동 상속인들이 동의해 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갑갑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선대 회장의 유지가 그거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선대 회장의 유지가 여러분 법 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김정일이 북한의 법 위에 있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한테 물려준다? 이거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근데 이 나라에서도 엄연히 민주적인 법치국가에서 아니 이병철이 나 좀만 묶어가지고 이건희한테 주고 싶어?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는 오늘 뭐라고 결정적인 말을 했는 거 아니? 야 이게 무슨 시정의 잡배들이냐 삼성이? 이게 지금 보통의 가족들하고 달라 우리는 삼성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니까 재판장이 그건 좀 기분이 좀 나빴던 자, 모양이죠. 정말 이게 이제 경제 민주화가 대세는 대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쪽으로 논리가 기결이 되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피고 이건희 측이 한 말입니다.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일반 가정의 경우와 다르다. 더구나 국가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업의 상속 사건인 만큼 달리 봐야 한다. 이 가족의 일반적인 분쟁과는 동일시해서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법의 조항을 여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법 위에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원고 측에서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건 여기다 제가 써놨는데 이제 안 보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찾으면 말씀드릴 건데 여하튼간에 민주적인 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네, 이건 법치국가입니다. 네,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재판부에서도 그걸 받았어요. 그렇게 특정되는 특징적인 사안으로 해서 일반론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결국은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로 이제 서서히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 결국 오늘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치국가가 맞는가? 삼성도 법의 어떤 원칙, 법의 지배 아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피고들은 우리는 법 위에 있다? 라고 오늘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삼성은 상속법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오늘 논점이었습니다. 삼성은 법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다음 재판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전망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예측 가능한 사회입니까? 법이 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상속법을 자기는 적용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들과 함께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인데 이게 법이 이기는지 아니면은 억지가 이기는지 폭력이 이기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십시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왔어요? 저 학생 지난주에 왔던 학생인데 고대 누구더라? 서정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1학년 서정원입니다. 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한 사학의 명문이죠. 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또 왔는데 네. 야, 아니 이번에 뭐야? 책까지 가져왔어요? 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김상문 교수님. 아니 그건 책 광고를 하면 안 되지. 자, 좋습니다. 감사한데 이러면 안 돼. 네. 자, 오늘 재판 어땠어요? 총평. 오늘 재판은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리가 편하고 넓고 쾌적했는데. 근데 그 변론하는 도중에 피고 측 변호인이 재밌는 말을 하나 했어요. 피고 측 변호인이 차명 주식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서 그 선대 회장이 살아 돌아온다면 과연 자식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겠는가, 이건희 회장을 그 차명 주식 때문에 야단을 치겠는가, 아니면 그걸로 회사를 키워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겠는가. 맞아.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뭐였죠? 아니 답은 없었습니다. 네. 우리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건데. 근데 그들이 원했던 답은 아마 부자였겠죠. 좋습니다. 여하튼 그 답은 재판부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원고 피고가 내리는 것도 아니죠. 바로 국민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왕에 아주 고맙게 이렇게 책을 가져왔는데 이거 서로 자기 책 얘기하기 그렇고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 책은 많이. 네, 우리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 이거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십시오. 우리 이상호 기자님께서 그동안 정말 그 온 몸으로 부딪혔던 이 X파일, 삼성 X파일입니다. 이걸 여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모두
폭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건희가 유언장도 없이 자기가 그냥 자기 이마에 삼성 회장이라고 이렇게 이름표 갖다 붙였다는 것도 오늘 처음 나온 얘기인데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은데 알아야지 이깁니다. 혹시 예. 이 책 읽어보셨어요? 아, 예,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재미있습니까? 읽습니다. 예, 너무 재미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김상봉 교수님의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를 선전해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 그리고 종업원들, 직장인들, 근로자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회사의 부가가치를 읽어내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주인이 아니라 이렇게 혹사당하고 내 권리를 스스로 빼앗겨야 하지? 하고 불만이 있지만은 뭐라고 근거가 없어서 주장하지 못하는 분들 이 책 읽어보십시오. 노동자가 왜 주인인지 그리고 근로자와 종업원이 왜 회사의 주인인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례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꼭 이 책이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보다 더 많이 팔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재판 중계도 해드리고 시청자 참여도 하고 책 광고까지 했으니까 일석삼조였습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상봉 교수와 함께하는 삼성 재판 현장 중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발로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네. 세계 최초의 클리닝 뉴스. 어떠셨어요 재판? 너무 신났어요. 정말 사이코 너무 이렇게 재밌었어요. 아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법정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죠. 흥미진진한데 또 우리 또 김상봉 교수님 계시니까 좀 더 귀에 쏙쏙 더 들어오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자주 아니 존경하는 분이랄까. 왜 그래서 어른을 존경하면 안 됩니까? 근데 사이코. 그게 사이코가 뭡니까? 근데 제가 자주 뵈니까 더 귀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정직한 사람은 나이 들수록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뭐야 이거 은교 아니 이거. 공식은교.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식화가 되면 아무 소용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뉴스 어때요 지금? 지금 뭐 아까 삼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KMS는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네. 이걸 보도해야 할 공중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또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이상호의 고발 뉴스에서 법정을 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2개 중계하고 있는데요. 삼성과 전두환 중계하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민 참여 재판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법정이 재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실은 엄청난 사건을 다루는데 재미가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지금까지 문서로만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 잘하는 변호사들이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이제 검사하고 다투는 거고 재판정을 설득하고 배심원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재판은 훨씬 더 재미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방송들이 그걸 연습을 삼아서라도 가장 재미있는 재판이 삼성 형제난인데 그걸 충분히 다루고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내용을 취재해서 재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쪽 변호사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중간에 해설하고 이러면 굉장히 시청률 제가 보기에 거의 우리 김태호가 하는 무한도전. 무한도전에까지는 안 되겠지만 유한도전급은 되지 않을까. 근데 역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서효선 교수님이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네네. 멀티는 안 되시는 것 같아. 왜요? 춤을 춰야 되거든 지금. 대본에 따르면 춤을 춰야 되는데 리듬을 놓쳤어. 자 여러분 저희는 네. 진지한 뉴스지만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추구하는 뉴스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있는 뉴스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네. 예, 근데 이상호 기자 책은 얼마나 팔고 있습니까? 네? 책은 갑자기 왜 삼성 얘기하면 춤을 못 추게 해야죠. 맞아요. 지금 3수에 들어갔는데 회장님께 책을 안 사주십니까? 네? 회장님께 책 보셨을까요? 이건희 회장님 예. 보시지 않았을까? 바쁘신데 저희가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거 괜찮은데 책을 전달하는 택배 과정을 중계하면 어떨까요? 그거 괜찮은데요? 야, 그거 아이디어 좋은데 한번 저희가 삼성물산에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대기나 삼성물산으로 책 배달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노래 뒤에 깔리고 이렇게 진행하기 되게 정신이 없네. 발뉴스에서만 여러분 삼성 발뉴스에서만 전두환 발뉴스에서만 춤추는 클리닉 방송을
사이코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자, 좋습니다. 곽현아 씨.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신곡 같은 9곡 사이코 한번 저희가 직접 라이브로 한번 청해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 얼마나 팔렸습니까? 지금 5만 부째. 5만 팔렸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잠깐만. 예. 제가 이 발루스 해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그 여러분 5만 부 팔렸습니다. 이 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대재벌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5만의 지성의 군대가 있습니다. 5만의 양심의 군대가 있습니다. 5만의 정의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부, 50만 부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50만 부. 그러면 인쇄 혼자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누겠습니다. 정말. 발루스 제작을 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루스가 배출한 최고의 댄스 가수죠. 곽현아 씨의 사이코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모시는 첫 번째 무대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말 하는 거예요? 저 이 슬리퍼 신고 꼭. 정말 하는 거예요? 저희 슬리퍼 방송인데요. 아니 삼선 슬리퍼 신고 댄스를 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코. 자, 처음부터 틀어주실까요? 네. 자, 다시 끄고 처음부터. 아, 이거 되게 떨리네요. 자, 자, 처음부터 뒤돌아. 자, 처음부터. 자, 우리도 없는 게 좋겠어. 우리도 뒤돌아야 됩니다. 요 백댄서 해줘요. 아니 흰머리 백댄서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어. 여기서 백댄서 해줘요. 교수님과 이 기자님 백댄서 세계 좋습니다. 최초. 자, 어떻게? 따라 내가 뒤돌면 따라 뒤돌면 네. 해도 돼요? 그리고 제 안무 이거 할 때 같이 해주시고. 네. 이렇게 쉽게 날 가질지 몰랐어. 난 뭐라 해도 멋진 한 번만. 가사 까먹었어. 계속 해주세요. 죄 걸린 넌 바보야. 건너 그 메시포 위로 아래로 머리부터 발까지 지켜줄 테니 이리 와. 난 사이코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넌 알고 싶니? 다시 사이코 내 모든 게 새로워 넌 빠지게 될 거야 야야